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시간의 벽을 넘어 광장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하기, 위시다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30+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 정몽호 회장을 독대한 후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건데요. 현대차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30억씩 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두 재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돈을 내라고 해놓고 언론에 보도되는 수석회의에서는 그게 다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낸 거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기록이 남지 않을 곳에서 조용히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료로 남을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거짓과 모순도 본인이 말하면 사람들이 굳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면 답 좀 알려주세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공개방송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오신 게 아니라 전날 오신 분도 있어요. 야. 전날 오신 분도 예. 있고. 이쯤이면 일찍이겠거니 하고 이제 6시쯤 오시거나 6시 반쯤 오신 분들은 못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보셨죠? 건너 빌딩 로비에서 봤습니다. 예. 네. 1000여 명이 새벽 7시 방송에,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공개 방송은 요 정도, 10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안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체육관을 좀 빌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과 협의 안 된 내용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겁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협의는 나중에 한다. 네. 자, 아마, 조만간. 네네. 네, 조만간. 아, 조만간이요? 네, 여기서 조만간이라고 하면 한국어의 묘미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예.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네, 1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조만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 방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명, 이게 과정이 아니고 진짜 1000명 이상이 오셨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네, 새벽에 꽉꽉 차서,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아, 그러세요? 미국에서 오신 분도, 유럽에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네.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길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뉴스부터 정하죠. 바쁩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요. 네. 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요, 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던 국민연금이 이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46주로 합병해야 바람직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로는요,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게 삼성 그리고 대통령의 뇌물죄거든요. 그걸 가장 집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뉴스의 핵심은 이거죠. 제일모직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래 정했던 비율이 아니라 삼성이 정했던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 예, 그렇죠. 네.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면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국민연금 내부에 기금 운용을 하는 본부장이 삼성 하는 대로 해. 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예, 그럼 이제 홍완성 본부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추궁을 했을 텐데요. 어제 특검에 소환됐거든요. 근데 홍 전 본부장이 이 지난해 7월 초에 이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으로부터 이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또 그래서 특검팀이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또 추궁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번에는 문영표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의 운영은 국민연금이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산하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투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 개입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건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여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게 벌어졌다 이거지. 그렇죠. 벌어져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겠죠. 특검에서. 아니 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투자 결정에 개입하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결국은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예. 요 다음 뉴스가 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특검이요, 문영표 장관을 불렀습니다. 전 장관을요. 어제 불렀었는데요.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수사하던 중에요. 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 빵빠라빵. 예.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예, 특검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사실 빨리, 예. 예, 이게 가다가 걸릴 대목이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금 관계자들을 추궁하다가 이런 진술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거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이 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기도 쉽지 않은데 쭉 나갔어요.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삼성 합병을 철저히 지원했다고 하는 증거, 증언. 그렇죠. 예. 그리고 피의자가 나온 셈이고, 그럼 장관은 또 왜 그랬냐고 묻게 되겠죠? 예, 장관이 이제 그런 고백을 또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순서는 장관 당신이 이걸 다 책임지고 뇌물죄로 30년 갈래? 이거로 이어지겠죠? 이 대목에서 특검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요 다음 순서는 당연히 장관을 그 자리에 보낸 사람, 그렇게 말하도록 한 사람. 이 끝에는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정확하게 대통령을 겨냥한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쪽도 물론 조사하겠지만 한쪽 사이드, 정부 사이드에서는 진도가 크게 나가고 있다. 박수를 보낸다. 다 함께 박수를 보내자.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이 JTBC가 어제 세월호 다음 날 이 대통령 사진에 관련해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2014년 4월 15일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이 자국이 17일에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또는 그 전날에 이 해당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보도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꼼꼼한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15일 날에는 자국이 안 보인다.
근데 17일 날에는 보인다. 네. 근데 15일 날 오전에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점은 15일 날 오후에 시술을 했거나 16일 날 오전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16일 날 오전에 시술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이. 네. 굉장히 좁혀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다음은 시술을 한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17일 날. 예, 멍자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17일 날은 진도를 간 날이거든요. 네. 17일 날. 예, 사고의학과 진도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시술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17일이 아니라 16일 오전 혹은 15일 오후 특정된 거죠. 기간이. 그리고 그게 시술과 관련이 있고 근데 하필이면 김영재 의원이 16일 날 수요일마다 휴일인데다가 저도 무슨 기법은 잘 모르겠는데. 뭐,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의원의 특기인 실로 하는 뭐 시술이라고 하는데 연결고리는 굉장히 탄탄하고 언제냐. 김영재 의원이 15일 날 뭐 했는지와 16일 날 뭐 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16일 날 행적이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네, 본인 주장으로는 골프장을 갔다라는 건데요. 뭐 여전히 좀 의문이 많이 남고 있죠. 네. 이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장소가 어디냐가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요.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 이 유진용 장관이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가요. 김종 전 차관이 체육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다음 날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월요일 날 전해드린 이거 하다만 보도인 것 같다고 KBS. 예, 그렇습니다. KBS가 먼저 보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네. 예. 뭐 이 부분을 확인해 주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김 실장에게 자기가 이거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인사청탁을 했는데 예. 여기서 당시 장관인 유진용 장관이 아니 이 사람 안 된다고 하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인사청탁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예, 자기 뜻이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거죠. 예. 그럼 누가 이걸 시킨 거냐? 그 얘기도 하죠. 예, 유진용 장관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순실이 누군가를 통해서 김기춘의 입을 움직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KBS 보도 월요일 날 나갔을 때 이건 하다만 보도라고 여기에 최순실의 이름이 빠졌다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빠졌다고. 네. 이상한 보도라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고자 했던 KBS 기자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름은 빼고자 했던 데스크의 사이 어떤 갈등이 만든 반쪽짜리 기사다. 이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KBS가 아직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의미에서는 주시 뉴스라고 보고 그렇다는 의미는 정부가 아직 작동한다는 뜻이죠. 네. 이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다고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지했던 기조 뭐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 차례 제 다이어리 김영환 민정수석의 다이어리를 통해 드러난 그 힘이 아직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주신 뉴스라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KBS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다른 기자들이. 왜 기사가 반쪽짜리로 나갔냐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뉴스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신 뉴스다. 다음 뉴스는요? 예,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최순실 작품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야, 재밌네요. 예, 이 특검이 파악한 바로는 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메커니즘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작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실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에는 국가정보원도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최순실 씨 자신이 이 미드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서 문화부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있어서 이 블랙리스트를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왔던 전형적인 루트, 패턴이 특검에 의해서 파악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안 통으로서 본인이 보기에 좌파. 네. 여기서 본인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좌파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좌파인 거죠, 이분한테는. 네. 시사인도 좌파 언론에 들어갔습니다. 7개. 네. 예.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좌파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막는고자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안적 방식.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 사업하는데 걸거치는 거죠. 예.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 좌파로 꽂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지원도 못하게 하고 사업을 못하게 해버려서 제거해버리는. 이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출발 지점이 블랙리스트조차 최순실 씨였다는 게 이번 특검에 파악한 바. 이거는 기자들이 찾아낸 게 아니고 특검이 파악한 바입니다. 특검 잘한다. 박수 한번 다 쳐드리고. 꼼꼼한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 최순실 씨 아주 꼼꼼해요.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싸그리 제거할 수 있을지 꼼꼼하고 영리한 이런 부분에선 대단히 영리한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다 치워주는 거죠. 박 대통령이. 자, 다음 순요. 반기문 총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 총장이 지난 22일에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봉하마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한동안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지 않았다라는 야당의 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라는 겁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뉴스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잠시 음악 깔아드리겠습니다. 거목이어라 당군의 자손 반기문. 저 이러다가 사전 선거 운동에 걸리는 게 아니죠. 거목 반기문. 예. 아니, 이 노래가 사장되기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앞으로 짧게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비판이 신경 쓰이시나 봅니다. 이분이 서거 때 한동안 찾지 않은 게 아니고 2년 동안 찾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바쁘니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메시지도 어떤 발언도 또는 뭐 어떤 형식의 조문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2년 있다가 왔는데 본인이 왔다 간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죠. 네. 뭐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 정치적 민감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분이 정치하고 관련된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도 돌아가신 거 그게 무슨 정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하려고 생각하다가도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 비판할 여지가 많고 부담이 된 것 같죠. 자, 다음 순요. 이 반 총장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 개헌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개헌 의사를 묻자 반 총장은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면 정권 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제 여권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고 있다. 자, 다음 수는요.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독방에서 생활하면서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특혜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있어서 이 영치금 한도가 4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최순실 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한 번에 한 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순실 씨는 2-3개 혹은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스스로 공황장애 있어서 청문회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독방 쓰는 게 규정에 어긋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최순실 씨는 독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혜를 이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또 다른 수용자 A 씨가 걸려서 교도소가 이감되기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네요. 저도 이제 서울구치소 소장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정몽주 전 의원이 예. 네, 그때 수감됐을 때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랑 주진우 기자만 면회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안 돼서 결국은 그때 당시 이제 그 구치소를 방문했던 법사위원장. 네. 법사위원장 힘이 막강하거든요. 법무부 산하 있잖아요. 예, 교정은 그렇습니다. 네. 법사위원장하고 몇 분의 의원들 오셔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말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정에 방해된다고. 우리가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는 건 교정에 방해. 그분이 원래 교정이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인데 어쨌든 구치소장이 못 만나게 했고 못 만나게 한 데는 법사위원장을 뛰어넘는 힘. 예. 사실은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거니까 이것도 정부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청문회 8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한 방에, 청문회요. 예. 소장실 넓습니다. 거기서 하면 돼요. 의지만 있다면. 혹은 접견장도 따로 있고요. 변호사 만나는. 그리고 이제 종교활동도 하거든요. 네.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정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네. 자,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안민석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무슨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웬일로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못 세우고 국정조사 끝날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저께 최순실 감방에서 간담회한 걸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네.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마쳤고 또 연말연시 들어가고 1월 15일 날 국정조사 시한이고 네. 그래 참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네. 어떻게 하면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네. 직권상정을 정세균 의장님께 요청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럼요. 네. 그 시청 애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걸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 2시에 정세균 의장님을 만났어요. 아, 방송 끝나고 가서 만나셨군요. 네. 네네,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님 하시는 말씀, 네. 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취지는 공감하나 네. 지금 보수신당 아직 원내대표가 없어서 네. 직권상정을 의장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각 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합의를 할 수 있는 지금 보수신당의 대표가 없어서 상황이 좀 안 좋고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하다. 네. 내일이 이제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골든 타임인데 그래서 정세균 의장님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일단 돌아갔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후 그 이후에 3시 한 서너 시경에 보수신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의장 측에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니까 네. 좀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그분들이 창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미리 선출한 것이 아직 원내대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을 인정하고. 네, 그럼요. 네. 어제 원내교섭 단체도 등록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사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내일 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합의만 해주면은. 이게 사실 국회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를 구치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세우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구치소의 뜻이 아니라 현 정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최순실을 우리 국회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끌어내야 되고요. 이거 오늘 골든타임 놓치면은 이제 1월 15일 지나가고 국정원관 세력이 지금 속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의 직권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정세균 의장의 결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이 골든타임이니까 네.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백만 명이 듣는 프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국회에 오셔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네. 국회에 각 당 대표실에 요구하시기도 하고 정세균 위원장님한테도 전달해. 예. 아마 24시간 그러니까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위한 24시간 국민행동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의 긴급 제안이었습니다. 자, 옆에 계셨네요, 계속? 예, 네. 예.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 이전에 이제 자기 새로 만들어질 당을 걱정하실 분입니다. 드디어 탈당하셔가지고 이제 분당이요. 아, 분당? 네, 분당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시군요. 꼭 분당이라고 해주십시오. 아, 개인적인 개별적인 탈당이 아니라 네. 하나의 세력이 집단으로. 하나의 세력이 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셨고,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서 안민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긴급 전화 와가지고 네네. 하루 남았는데 최순실 씨가 전 국민의 앞에, 청문회 앞에 최순실 씨 때문에 이 청문회가 벌어진 건데 결국은 최순실 씨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청문회가 끝나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 누가 웃겠냐? 웃을 사람들이 있죠. 관련된 분들이죠. 네. 네. 특검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네. 누가 웃겠냐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청문회 한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강제 구인권이 없어서 결국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묘수를 낸 것이 어제 김성태 청문회 위원장하고 안민석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왔다가 그 아이디어를 들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직권상정 하자. 요거 한 건으로 가지고. 그래서 청문회가 가진 한계를 이번 기회에 고치자.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청문회 이제 한계라고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거거든요. 수십 년간 지적돼 왔던 거죠. 예. 그리고 늘 고치자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죠, 반복돼 왔던 거기 때문에 차지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높고 국민들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청문회 지속적으로 중요 증인인데도 안 나오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와봐야 도피하는 사람들.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제 구인을 하자. 네. 근데 강제 구인이 지금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강제 구인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돼왔던 거고 이번에 이제 최순실 국조를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예. 이완영 의원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하루 정도 본회의가 있으니까 네.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걸로 한번 설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국회의장 개인에게 떠맡길 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다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4명 아니에요. 지금 4당 체제니까. 보수개혁신당도 동참해달라는 제안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3당 정도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 하나만 빼고 3당이 합의하면 저는 이거 국회의장도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기도 하거니와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긴급 새벽에 전화가 온 거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의원님도. 저는 이건 나서고 싶어요. 나서고 싶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구치소가 둘이었잖아요.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저는 정호성, 안종범을 이제 신문하러 가는 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최순실 팀에 속해 있지를 않았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 앉아 있다가도 본인이 좀 기분 나쁜 얘기나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 계속 그 교도관인지 뭔지 하는 분을 불러서 나 여기서 그만하고 들어가겠다. 내가 여기 청문회 받으러 나온 게 아니다. 이거 청문회장이 아니고 난 증인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일종의 갑질을 하는 거죠. 갑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구치소 안에서조차. 구치소 안에서조차. 청문위원 앞에서조차. 네, 처음에 이제 청문회원들이 갔는데도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안 나온다고 버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게. 구치소장이 용인해 준 거죠.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허락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전부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위원장 한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다 합의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도 나오기로 그렇게 다 합의를 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막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그 지휘관이 담당자죠. 담당자가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한참 하고 오더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핸드폰 하나로 했던 거 전부 다 안 되고 핸드폰 절대 안 되고. 국회의원들조차 핸드폰을 다 뺐다는 거기는 그래도 핸드폰 갖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됐지. 우리 남부구치소는요.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를 못 들고 들어갔어요. 말이 됩니까? 몸 수색 다 당하고. 말이 됩니까? 아니, 아예 종이 한 장을 못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은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시설물 사진 찍어서 밖으로 보낸다는 이유를 대서라도. 근데 종이 한 장을 못 들고 가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종이 한 장도 안 되고 차라리 종이를 뺏길래 그래서 저는 이 볼펜을 들고 가서 손바닥이라도 몇 개 중요한 증언을 써오려고 볼펜을 하나 들고 있을 때 그것도 뺏겼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구치소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리고 중간에 최순실 씨 경우 있었던 구치소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계속 그 전화를 어딘가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교도관이라 그러나요? 왜 이렇게 일종의 시큐리티 가드 같은 사람들. 까만 옷 입고 무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거의 국회의원들을 일종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한 거예요. 구치소 내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죄수들 제압할 때 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종의 폭력으로 제압하시는 그런 분들, 이제 위력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쫙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네. 지금 최순실 만나러 왔는데 이거는 구치소장이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구치소장이 밖에 나가서 계속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그러고 와서는 처음에 합의했던 모든 거를 다 깨고 안 된다 그러고 뭐 다 뺐고. 종이 한 장도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해서 가져나갈까 봐. 그분들의 증언을 기록해서 갖고 나갈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니, 이 얘기를 왜, 그때 가셨던 분들이 왜 안 한 거죠? 부끄러웠나 보다. 안 물어봤겠지.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김갑순 김갑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 대표가 이런 모욕과 능멸을 당해야 되냐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최순실을 보고 증언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들어간 거예요. 모욕을 감수하고. 들어갔는데도 계속 앉아서 불성실한 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무슨 백을 믿고 그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우리나라에 백은 하나밖에 더 있나요? 근데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는 중간에 약속한 시간 동안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화장실을 가겠다고 버텼대요. 화장실은 못 가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화장실을 갈 절박한 상황인지 아닌지 이쪽에서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라 했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하다가?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왔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다리다 아예 본인은 이쪽으로 일종의 청문을 하기로 한 장소에 오지 않고 화장실을 핑계로 빠져나가는 걸로 빠져나가버려요. 애초에 얘기가 돼 있었나 보군요. 뭐 그런 일부터 너무 기가 막히게. 구치소장을 청문회장에 불러야 되겠네요. 다음 사무소장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장관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CCTV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청문회
이제 어쨌든 15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리고 15일이라는 것도 국회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면 바꿉니다.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해요. 아니 이거는 예. 직권산정해야 되겠네요. 강제 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혁대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한 번 더 부르면 구치소장 꼭 부르세요. 구치소장 왜 예. 그랬냐고. 당신 권한이 어디까지인데 왜 그랬냐고. 아니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그 조혁대 같은 특검에 고발하세요. 예. 이건 우리 할 거예요. 수사를 방해하냐고. 그리고 조혁대 핸드폰 다 추적해가지고 누구랑 통화했냐고. 할 거예요. 그리고 조혁대 같은 분도 보면은 분명히 국방훈령에 의하면 홍보훈령이에요. 인터뷰를 현역 군인이 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외국에서 할 때. 그때 미국에서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했죠. 그게 그럴 수가 말도 없다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도 이슬비라는 그런 사람 대동해가지고 왔는데 그 이슬비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딴에는 말실수죠. 얘기했잖아요. 공가로 처리해준다. 공가라는 거는 국방부의 공식 업무를 할 때 주는 휴가인데 그러면 조혁 대의를 와서 수행하는 게 공식 업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인터뷰를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의가. 그럴 수가 없죠. 방금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군인이 인터뷰할 때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특히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죠. 하셨는데 그냥 일반 사기업도 취업 규칙을 들먹여서 못하게 해요. 이번에 조부장, 조선일 부장도 취업 규칙 들면서 회사 재단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기업이나 재단도 그런데 군인이 대위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자체로. 자, 근데 그거 말고 그 전에 구치소장 좀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그렇게까지 심하게 당한지 몰랐네요.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하나도 못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찍지도 못하는 거죠. 결국 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언론도 한 분도 못 들어왔기 때문에 보도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나 당했어 말밖에 안 되니까. 근데 다들 이게 국민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국민들이 능멸당한 거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특검한테 구치소장 고발하시고요. 그래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우리 관련자들 할 거예요. 청문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 의장님 설득해 주세요. 의장님 쫓아가서 얘기해야죠. 국민들은 할 게 뭐 있죠 그럼?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 조성해 주시고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인들은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심부름꾼이니까 국민이 명령하면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명령해 주시는 전화해야 되는 겁니까? 네, 명령해 주시는 걸로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의장님에게 이렇게 느끼는 분들 반대로 느끼는 분도 있겠죠. 최순실 없이 청문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4%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이외에 청문회장에서 최순실 씨가 최소한 한 번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방법이 남았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잘 알겠고요. 이거 직권산정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십 년간 안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끝나면 똑같은 얘기 반복됐어요. 기사 찾아보세요. 항상 강제 구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와서 입법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잖아. 세상 바쁘게 돌아가니까. 또 예산 걸리고 뭐 걸리고 하다 보면 거기 쫓아다니다가 또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수십 년째 못한 건데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아직 기회가 남았다. 마지막 기회가. 자. 그 얘기를 하고 조윤선 전 장관 서초에서 본인과 경쟁을 했던 분이라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의견을 빼고 팩트만. 왜냐하면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팍 터져버렸는데 유진용 장관 당시의 장관이에요. 사실은 당시의 장관이 입 다물어 버리면 이게 이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정황만이지. 유진용 장관이 나와서 그랬다. 내가 지시 받았다. 나 받았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문건 보고 얘기했더니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 하더라. 당시 정무수석실은 수석이 조윤선 수석이죠. 그러니까요. 수석이 모르고 만약에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 지금 본인은 본 적도 없고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는 싸니까. 아니요. 직무유기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형법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바보냐? 뭐 이런 조윤선
지금은 장관이죠. 모른다고 하니까 바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왜 문체부 장관 집무실에 있는 멀쩡한 컴퓨터 사용 연한도 끝나지도 않고 아직 멀쩡하다는 그 컴퓨터를 급하게 교체를 했을까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게 네. 밝혀졌죠. 근데 네.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변명이 새로 장관이 부임했기 때문에 새로 교체했다. 장관 부임할 때마다 연한 넘지 않은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적도 없고 정부 규칙이. 네. 우리도 이제 일종의 국회라는 공공기관 안에 있잖아요. 네. 그거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네.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9월 5일에 부임했는데 왜 11월 초에 2달이나 지나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까. 부임과는 상관없는 거죠. 한 가지 가능성이 있죠. 2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컴퓨터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나온 새로운 뉴스가 뭐냐면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유진용 장관이 굉장히 큰 그 빈 구석을 메꿔줬어요. 본인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 왔어. 하라고. 야,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전화 왔어. 뭐 이런 쭉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가 시킨 거 아니겠느냐는 말도 했고 특검발로 실제 블랙리스트가 최순실 씨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최순실 씨가 문화계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최순실 씨를 조윤선 장관은 청문회에 나와서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수차 부인했단 말이죠. 여러 자리에서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알 법한데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고 나서 전화들을 좀 받았죠. 의원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재벌 사모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최순실 씨를 거의 이렇게 모시고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증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왜냐하면 잃을 게 많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라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증언하기를 꺼리죠. 의원님도 받으신 적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는 청문회를 많은 분들이 봤으니까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도 봤지만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의가 있었으니까 대정부 질의 때 했던 얘기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 모른다고 했더니 그 장면을 본 몇몇 사모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나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조윤선이야 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네. 끄떡끄떡 마시지 마시고. 네네. 저 안 보이거든요. 네. 라디오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거 새로운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이걸 밝힐 일은 아니죠? 제가 하기는 그렇고요. 네. 또 저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서 얘기해. 제가 경선했던 상대이니만큼.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이건 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이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를 재벌 사모님들에게 손잡고 가서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조윤선 장관이다. 당신은 수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모르겠지만 그 전화를 수석이든 장관이든 예. 복수의 의원들이 받았고 의원님도 그중 한 분이다.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개혁보수신당은 사람이 줄었어요? 개혁보수신당이요? 네.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진짜 이유가 뭡니까? 김성태 어제 그 의원한테는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눈물을 보였다고 흐느꼈다고 하는데 그랬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듣고 약간 의아한 것이 본인이 합류하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정강정책이 본인과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강정책이 맞지 않은 것은 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정강정책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낼 일이지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흐느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거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강 정책은 그냥 언론 보도용이고. 정강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사실과 아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말 못할 사정이 뭐죠? 조금 그 정강 정책은 그때 당시 정해지지도 않았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정해지지도 않았다. 아니 아직 오늘 이제. 가안을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되지도 않은 정강정책을 미리 문제 삼은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강정책이 그때는 아직 얘기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데 네. 실제 흐느낀 이유가 사정이 따로 있을 것이다. 다들 짐작하는 사정이죠, 뭐. 그게 뭡니까? 다들 짐작하는 사정. 어제 제가 종편에 나갔더니 어떤 패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내대표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주호영 의원으로 거의 합의 추대한다는 정보를 받자마자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원내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탈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울면서 안 갈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더 다른 속사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그분은 그래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너무하시네. 제가 너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놀라지 않죠. 그래요? 네. 본인이 원했던 정도의 대표성이나 화제성이나 혹은 자리가 아니면 그렇게 한 발 빼기도 하고 이렇게 물러서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원내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새누리당 안에 있을 시절에 원내대표를 누구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1순위, 2순위로 저희들이 거의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후보가. 네, 따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이분들이 왜 안 하려고 그런지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나 의원이 와서 계속 울면서 본인이 하겠다. 예. 확실해요, 울면서? 늘 많이 울어요. 늘 많이 울어요? 예. 이런 중요한. 그래서 이제. 있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왜 울었을까요? 아니, 이제.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냥.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분이, 안 하는 상황이에요.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원내대표로 지금 분당파. 네. 분당이라고 할게요. 분당했으니까 이미. 가칭개혁 보수신당 분들 중에 내정됐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찾아와서 울면서 내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추대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 됐고 울면서 네, 나중에 이제 혼자 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제 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김성태 의원 등등이 막 화를 내면서 고래고래 고성을 질렀다고 들었어요. 왜요? 나 의원하면 안 된다. 나 의원하면 우리가 선거 진다. 근데 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전체 우리 이 당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본인이 마구 화를 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성태 의원이. 김성태 의원이. 네, 근데도 이제 막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속사정도 같이 합리하지 않는 속사정도 정가정책이 아니라 개인적인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사실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등장하는 어떤 압력, 외압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원내대표 건이에요. 국회의원들끼리는 예. 속사정을 잘 아는 분들끼리는. 자, 이혜원 의원님 많이 터뜨리고 가시네요. 오늘 돌아가셔서 의장님에게 정세균 의장님에게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